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은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하라는 방법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은 그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ETF들을 꾸준히 사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또 한 번쯤 개별 주식 공부하는 거에도 또 의미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개별 주식 또 그 방법 중에서는 가치 투자의 방법에 대한 정석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또 운동 같은 거나 무술을 할 때도 기본부터 차근히 배워나가잖아요. 우선 수능을 예로 들면은 대략적으로 처음에는 이론 같은 거를 기본서를 보고 습득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방향이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차는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는 재무 분석이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분석,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이 있는데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잘 벌 기업을 선별을 하고 또 좋은 싼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내 마인드셋이 잡히지 않고 외부의 소음에 쉽게 휘둘린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면서 그 주식과의 복리 여정을 길게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또 밸류에이션, 내가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겠죠. 강남 부동산이야 당연히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뭐 아파트 한 평에 과장 조금 더해서 500억에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아파트가 비싼 거겠죠. 그리고 또 좋은 투자가 아니겠죠. 이 다섯 개가 모난 게 없이 오각형으로 밸런스가 좋아야지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하나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가장 쉬운 듯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챕터에서는 주식은 단순히 이렇게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실물적인 가치가 없는 디지털상의 자산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인식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플 주식을 산다고 예를 들면 단순히 애플 주식이 오르는 그런 주가 상승만을 내가 누리겠다는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가 버는 이익의 일부를 내가 가진 주식의 지분만큼 내 것으로 만든다는 행위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단리로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은 단리 10%로 10년이 걸리지만 복리로 하게 되면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시간은 7.2년이 됩니다. 약 2.8개월이 2년 8개월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복리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만 맞다면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래도 좀 오랜 시간 투자의 복리가 쌓인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달리와 복리의 격차가 처음에는 크지 않지만 15년, 20년, 뭐 마지막엔 28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또한 자산의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주식 공부를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재무 분석 어렵지만 꼭 회계사처럼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재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지, 또 돈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맛만 보고 가자면 재무상태표는 지금 얼마가 있어, 지금 너 재산이 어때? 라는 겁니다. 뭐 개인으로 치면은 나는 예금이 뭐 2천만 원 있고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 껴있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벌었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또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뭐 광고비나 이런 걸로 얼마나 지출을 했고 마지막에는 너 주머니에 얼마가 남았니? 요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실제 얼마의 현금이 돌았어 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지? 이러면서 어려움을 가지실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하면 장부상 이익이에요. 장부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 통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현금 흐름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야 물건을 사고 팔 때 바로바로 계산을 하고 실제 벌고 쓰는 돈이 같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업은 큰 단위 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상도 많이 하고 또 나중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장부상의 이익과 현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시간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또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뭐 평택에 공장을 지었을 때 뭐 10억이 들었다고 쳤을 때 그 10억을 한 번에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연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금을 실제로 쓰는 것과 그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 시간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아마 어려우실 건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되고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나중에 뭐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고 그 재무제표의 숫자가 좋다면은 그 이제 고개를 들어서 그 숫자를 만들어낸 비즈니스가 어떤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 비즈니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숫자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숫자로 그 기업이 많은 돈을 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업이 10년 후에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세 가지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뭐 해자를 세 가지로 뭐 크게 분류하자면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예로 들어보자면 애플이나 에르메스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해자가 있고 또 고객이 한 번 쓰면 바꾸기가 힘든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려고 할 때 뭐 엄청난 노력이나 비용이 든다면 바꾸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럭시 워치랑 갤럭시 핸드폰이랑 갤럭시 탭이랑 있는데 갑자기 애플 핸드폰을 하나 산다고 해서 그게 연동이 되지 않듯이 하나를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많죠.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폰만 쓰고 갤럭시는 쓰는 사람은 갤럭시만 쓰겠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을 검색을 많이 하는데 구글은 이제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아지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실생활에서는 카카오톡이 있죠.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하나만 뭐 다른 뭐 첼이라는 메신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다른 해자의 종류도 많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한 기업이 하나의 해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해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애플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당연히 애플의 브랜드 가치도 당연히 높고 또 전환 비용에 대한 해자도 있겠죠. 이렇듯 해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방어막, 어떤 철책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공부에 대한 거는 뭐 이것 말고도 정말 다른 어떤 공부도 많겠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해자를 분석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가 에르메스백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에르메스백이 10억인데 사지는 않겠죠.
10억이 에르메스가 가진 가치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커피나 물건 같은 것들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가 쉽지만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맞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자신이 계산한 가격보다 주가가 실제로 더 낮을 때에만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을 때에만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방법이 많지만 어떤 게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는 요런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운영인데요. 우리가 종목 하나 잘 골랐다고 끝이 아니라 내 계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포메이션을 짤 때에 공격수만 11명을 배치하지는 않죠. 골키퍼도 배치를 하고 수비수도 배치를 하고 미드필더도 배치를 하듯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포메이션을 짜고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거는 자신의 성격이나 철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해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투자의 그릇을 만드는 마인드셋, 기업의 체력을 확인하는 재무 분석, 미래의 경쟁력을 보는 비즈니스 분석, 제값을 따져보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모든 걸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5단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이 기준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스스로 쌓아가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한 챕터마다 공부를 해보거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보거나 책을 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